Hello, I need help. I'm at Eagle Creek. Okay, and what's going on there? My girlfriend saw off the cliff and I hiked back. I'm in my car. You're at the Eagle Creek trailhead right now? Yeah. Okay, so she fell off of the trail down a cliff and then you went down the cliff and brought her back up onto the trail? No, she's dead. 영상에 나오는 모든 대사와 기록들은 실제 인물들이 발언한 기록들로 제작하였습니다. 각자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진술한 사건의 판단은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적인 비하인드 영상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날 서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2005년 3월 미국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1년에 적어도 반년은 비가 많이 오는 도시로 산업과 물류 인프라가 아주 발전된 도시 중 하나인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1975년생 스티브는 데이 트레이더, 즉 전업 투자자로서 20대부터 현재 30대 초반까지 그 나이 또래에 비해 많은 돈을 축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나 결혼했던 전처와 얼마 전 이혼 수속을 마친 돌싱이었다. 그는 그의 방 3개짜리 콘도를 하나 구매하게 되는데 평소 안정적인 수입을 원했던 스티브는 방 3개 중 비어있는 2개의 방에 세입자를 구하게 되고 당시 크레이그리스트에 세입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린다. 그리고 곧 중년의 한 여성이 연락을 해오는데 그녀의 이름은 줄리아. 그녀 역시 이혼하고 세 딸을 키우는 백인 여성이었다. 그렇게 줄리아는 그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고 점차 스티븐의 유머러스함과 젊은 나이에 부를 축적한 그의 능력에 호감을 느끼며 그의 세 딸 중 장녀인 론다를 소개시켜준다. 줄리아의 방으로 찾아온 론다와 처음 마주친 스티븐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의 호감을 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게 된다. 1985년 7월 2일생 스티븐과는 딱 10살 어린 텍사스 출신의 론다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로 실제로 모델 에이전시의 스카우트를 받아 잡지나 의류 모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을 자신의 엄마 줄리아의 방에 자주 놀러온 론다는 집주인인 스티븐과 차츰차츰 친해지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스티븐의 열성적인 노력에 감동한 론다는 그와의 교제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엄마 줄리아와 같이 살기 위해서가 아닌 스티븐의 연인으로서 그의 집에서 같이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3년 후 2008년 12월 스티븐과 론다는 사실상 결혼식만 올리지 않는 사실혼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고 12월에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 에바가 태어나게 된다. 2009년 3월 16일 딸 에바가 태어나고 약 4개월 후 모델이 직업이었던 론다는 임신 후 자신의 몸이 변한 상태에 우울해하며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스티븐과 함께 동네에 있는 이글 크릭 트레일로 하이킹을 떠나자고 제안한다. 3년 동안의 그녀와의 관계에서 단 한치도 그녀와 다투지 않았던 스티븐은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에 어떤 제안이나 도움을 주고 싶었었고 그는 약간은 어두운 날씨에도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러 같이 하이킹을 나선다. 그리고 이글 크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론다는 광고주가 자신에게 마리아 샤라포바의 느낌인 모델이 필요하고 그렇게 변해주길 요구한다면서 뭔가 날씬하면서 건강한 느낌의 체형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속상한 마음에 스티븐에게 하소연한다. 그리고 갑자기 론다는 25살 전에 항상 내가 죽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자주 상상해보았다며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우리 딸을 잘 키워줄 수 있겠냐고 스티븐에게 질문한다. 스티븐은 무슨 그런 질문이 있냐며 우울한 생각은 하지 말고 서로 같이 잘 키우면 된다며 그녀에게 안심을 준다. 그리고 또 론다는 만약에 내가 죽으면 몇 달 전에 들었던 고액보험은 우리 딸 에바 키울 때 잘 써달라며 장난 반 진담 반 그에게 말한다. 오후 2시 이글 크릭 트레일 초입에 도착한 그들은 하이킹을 시작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하이킹을 하던 중 갑자기 가방에서 보드카와 마리화나를 꺼내 흡입하기 시작하는 론다. 스티븐은 그 순간 말려보지만 그녀는 이 정도는 끄떡없다며 그의 재질을 뿌리친다. 평소에도 여러 마약에 손을 댔던 그녀에게 그는 마리화나와 보드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하이킹을 나선다. 그리고 또다시 하이킹을 하던 중 론다는 그에게 키스를 하며 아무도 안 보는 산 중에서 같이 성관계를 하고 싶다며 그에게 제안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리고 재차 그에게 론다는 우리 아이를 나 없이도 잘 키워줄 수 있겠냐며 물어보는데 그는 다시 그녀를 안심시키며 하이킹에 나선다. 지금까지 최소 3차례 자살 시도를 했던 론다의 말이 스티븐에게는 내심 뭔가 찜찜했었지만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 오히려 밝게 그녀를 대한다. 오후 약 3시 30분 계속해서 하이킹을 하던 도중 갑자기 비가 쏟아지게 되고 순간 론다는 자신이 목에 걸고 있던 하얀색 타월을 어깨에다 걸치고 신난다며 좁은 트레일을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를 뒤쫓아서 걸었던 스티븐은 걱정된 마음에 그녀를 말리려는 찰나 그녀는 트레일 바로 옆으로 나 있는 30m 아래의 절벽으로 추락한다. 그는 순간 그녀가 순간 사고로 추락을 했는지 그녀 스스로가 자살 시도를 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그 순간 그녀가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으로 급하게 다시 내려간다. 온몸이 땀과 비에 젖은 스티븐은 추락한 그녀의 시체를 감싸 안으며 혼신의 CPR을 하게 되지만 그녀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극도의 피로와 저체온증에 그는 그녀의 배에 얼굴을 묻고 잠시 잠이 들게 된다. 오후 6시 스티븐은 트레일 초입의 차 안에서 직접 911로 전화를 건다. And where on the trail did she fall? I don't know. I think about a mile off. 오후 6시 40분 911과 경찰은 현장에 도착 추락사에 있는 론다의 사체를 발견 조사를 시작한다. 한 달 후 론다의 장례식장 스티븐은 그의 딸 에바와 함께 론다가 화장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오열하며 그녀를 애도한다. 여기까지가 스티븐의 진술로만 구성된 사건의 타임라인. 그럼 그의 진술과는 180도 상반되는 론다의 가족들과 그녀의 절친한 친구 제시카의 진술로만 구성된 사건의 뒷면을 알아보자. 2005년 3월 오레곤 포틀랜드. 자신의 엄마 줄리아의 소개로 스티븐과 안면을 튼 론다는 10살 차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머러스함과 재력을 높게 평가해 연애를 시작하기로 한다. 후에 스티븐은 그의 지적이고 능력 있는 재능에 그녀가 자신을 택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엄마 줄리아는 딸 론다는 그의 부와 지위를 보고 사귀기 시작한 것이라며 상반되게 말한다. 그 후 3년 동안의 연애 그리고 스티븐과의 동거에서 딸을 얻게 된 론다는 그녀의 제일 친한 친구에게 항상 넋두리처럼 삶이 재미가 없고 모든 게 우울해진다면서 이쁜 자신의 딸 에바만 낳는다면 모든 게 다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며 친구 제시카에게 말한다. 그리고 딸 에바를 낳은 뒤 자신의 직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체중 문제가 생기면서 그녀는 더욱더 힘들었다고 한다. 더불어 그녀는 남편 스티븐과의 불화가 정점을 치다르며 서로 주먹다짐을 하며 싸우기도 했는데 직접 수화기 너머로 그 둘이 싸우는 장면도 여러 번 목격했었다는 것이 제시카의 진술이다. 그리고 론다의 엄마 줄리아의 진술로는 스티븐은 2008년 딸 에바가 태어나기 몇 달 전 투자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으며 일부러 어떤 목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내 론다 앞에 고액의 보험을 들어준 것을 알게 된다. 2009년 3월 16일 하이킹 당일 갑자기 어제부터 자신과 같이 하이킹을 갔다 오자면서 같이 운동을 해야 당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훗날 모델 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로 론다를 설득하는 스티븐. 론다는 하이킹을 떠나기 전 제시카와 한 통의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에서 지금 스티븐이 같이 하이킹을 떠나자고 말하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오늘 그가 정식으로 나한테 결혼 프로포즈를 하던지 아니면 날 떨어뜨려 죽이든지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라면서 농담 섞인 말투로 서로 웃으며 그들의 마지막 통화를 마친다. 그날 오후 6시 트레일 초입에 자신의 차 안에서 911로 전화통화하는 스티븐. 오후 6시 40분 911 구급대와 경찰이 스티븐의 진술을 듣고 처음으로 사건 현장으로 도착. 그녀의 사체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구급대장. 그의 진술로는 그녀는 스티븐이 처음 911에서 말한 지점보다 15m 지점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녀의 사체는 사선으로 비스듬히 몸통이 옆쪽으로 누워 있었다며 그가 만약 처음 진술한 것처럼 CPR을 했었다면 취할 수 없는 몸동작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한 달 후 론다의 장례식장. 론다의 가족들과 친구 제시카는 론다가 화장터로 들어가기 직전 그의 표정을 보았는데 너무 무덤덤한 표정을 하고 있음에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여기까지가 론다의 엄마 줄리아와 친구 제시카의 진술로만 구성해본 타임라인. 그럼 다시 2009년 이후부터 실제 벌어졌던 일들에 관해 추적해보자. 2009년 12월 론다 사망 9개월 후 론다의 엄마 줄리아와 그녀의 친구 제시카가 스티븐을 론다 살해 혐의로 고소하지만 그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론다를 부검한 결과 그녀의 몸속에서 다량의 마리화나 성분과 항우울제 그리고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팜 성분들이 나오게 된다. 2013년 말 사건 4년 후 스티븐은 그의 딸 에바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중국 상하이와 가까운 도시 우시로 떠난다. 그곳에서 그는 한 중국 사업가의 영어 강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새로운 중국인 약혼자 랜디를 만나게 된다. 2015년 2월 2일 비자 갱신을 위해 미국 오레곤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스티븐은 경찰에 체포된다. 제목은 1급 살인죄와 미성년자 간음죄 두 가지 혐의였다.
2009년 사건 이후 몰래 그들만의 수사를 진행해왔던 오레곤의 후드리버 카운티 검사 캐리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며 그를 기소한 것이었다. 2017년 5월 체포 2년 후 결국 스티브는 기나긴 재판 과정 후 론다 죽음에 관한 상급 과실치사와 미성년자 간음죄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1급 살인죄에 대한 혐의는 벗게 된다. 이 혐의를 벗게 되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의 변호사 아놀드와 카운티 검사 캐리와의 플리딜, 즉 사전 형량 조정 제도를 이용해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Guilty. And to the charge of coercion. Guilty. 결국 19개월의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은 스티븐. 하지만 이미 2015년에 체포되어 재판받기 전까지 19개월의 구치소 생활이 인정되어 그는 바로 풀려나게 된다. 그리고 2020년까지의 집행유예 기간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의 약혼자 랜디와는 어쩔 수 없는 작별을 고한다. 그리고 2017년 말 다시 오레곤 법원은 그의 딸 에바에 대한 그의 양육권을 박탈한다. 그는 곧 항소했지만 기각당하게 된다. 비하인드 스토리. 스티븐이 공항에서 체포되었을 때 혐의 중 하나는 미성년자 간음죄였는데 충격적이게도 그는 당시 15살이었던 론다의 둘째 동생 멜라니를 성추행하고 후에 성관계까지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On the night of Rhonda Casto's death, the defendant didn't run to where his daughter was, didn't run to his parents. The first person to whom he went was Melanie. Melanie Casto. 따라서 결혼 생활 중 자신의 둘째 동생 당시 15살 멜라니와의 성관계에 분노한 론다는 스티븐과 엄청나게 다투고 화를 냈다는 것이 팩트로 밝혀진다. 하이킹을 가기 바로 하루 전에도 그들은 심하게 몸싸움까지 했었다며 그녀가 직접 거울을 이용해 몸에 타박상을 찍은 사진을 엄마 줄리아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엄마 줄리아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 멜라니가 스스로 자신에게 다가와 스티븐과의 성관계를 고백했다 하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었다고 한다. 단지 둘째 딸의 장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치부하며 넘어갔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를 아직까지 줄리아는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줄리아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 여러 사실들에 따라 스티븐은 철저하게 론다의 살인 계획을 세운 것이며 그 후에 고액의 보험도 그가 진 큰 빚 때문에 설계한 것이라 추정한다. 그리고 실제 2017년 한 방송에 나온 스티븐은 론다의 둘째 동생 멜라니와의 성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끝까지 론다의 죽음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And you had sex with Melanie? Correct. What were you thinking? I wasn't. It was a very stupid decision. Did you know it was illegal to have sex with a minor? Yeah, no, I know it's illegal in Oregon. Yes. And you did it anyway? Correct. 스티븐이 론다를 만나기 직전 헤어진 전처와의 이혼 사유는 바로 그의 엄청난 폭행이었다. 그의 전처는 중국 상하이에서 조금 떨어진 우시에서 만난 미국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스티븐을 중국 공안에 고소한다. 고소 이유는 부부싸움 후 자신을 목졸라 죽이려고 했으며 8층 빌딩에서 자신의 다리를 들어 떨어뜨리려 했다며 진술한다. 하지만 중국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기소하지 않고 그 둘은 곧장 이혼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하지만 추후 인터뷰에서 스티븐은 전처와의 싸움은 단지 서로가 옷을 잡고 격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흔히 있었던 부부싸움이라며 변론한다. 에바의 엄마 론다의 죽음으로 받게 될 1밀리언의 보험금은 에바가 만 18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결정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스티븐은 오레곤을 떠나지 않고 그의 딸 에바를 그리워하며 방송국에서 인터뷰 대가로 받은 거액의 출연료로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다. 그날 엄마 줄리아의 콘도에서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Steve, some people tell me that you're a really bad dude. Should I believe them? Such an open term, but to a degree, yeah. I have gone through a lot of women in my life. Like basically they're tissue paper. Like I just didn't care. I meet these beautiful women and I date them, and to me it's more of a game to fuel my own ego. I don't really want the beautiful woman for myself or to treat them well or to make me a better person. I just want it for an ego boost. It's a game to me.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